안녕하세요. 이터널 패러독스 AMA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채굴 퀸입니다. 이터널 패러독스로 여러분을 만난 게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게 참가하신 분들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갈라의 채굴 퀸이고요. 네, 또, 이터널 패러독스의 프로덕트 매니지먼트를 맡고 계시는 애나님 참석해 주셨고요. 또 이터널 패러독스 팀에서는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는 원성님과 또 게임 프로듀서를 맡고 계시는 제주님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테스트 플레이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제가 아, 너무 맨날 너무 어, 재밌다고. 근데 이터널 패러독스는 어, 이터널 패러독스라는 이름이 정해지기도 전부터 저희가 이렇게 같이 작업을 했었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되게 애정이 남다른데, 이렇게 또 플레이 테스트를 시작을 하고, 이제 반응도 되게 좋으셔가지고, 진짜 감회가 새롭다고 할까요? 진짜, 네, 기분이 좋습니다. 그만큼 되게 또, 좋은 질문들, 답변하기 어려운 질문들도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또 이렇게 접수가 되었어요. 어, 살짝 두렵네요. 네. 네, 저는 이제 질문들을 보면서, 확실히 이제 질문해주시는 플레이어 유저분 입장에서도, 게임을 이제 좀 보시는 인사이트들이 많이 이제 올라가신 것 같고, 이제 답변해주시는 입장에서도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이 좀 되기도 하는데, 네. 질문을 리스트 위에서부터 시작을 또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이제 아주 요약이 돼가지고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번에 게임 플레이를 해보니까 P2E가 어떤 식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네, 네, 제가 대답 드릴게요. 압축적인, 네. 네,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금 이제 게임 아마 플레이 하셨으니까 이제 조금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보이실 텐데, 저희는 그 한 시즌을 목표로 크게 달리는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이제 점령전에서 시즌 보상이 아마 굉장히 큰 축의 이제 P2E 구성으로 될 것 같고요. 아마 또 그리고 이제 유저들 분들께서 이제 이 저희 EPX 생태계에 기여하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데일리 보상 형태로 아마 두 가지 축으로 크게 저희가 이제 P2E 구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기존에 이제 기존에 해왔던 이제 웹3 게임들이 좀 단순한 형태였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게임성을 통해서 유저분들이 어떻게 다른 유저분들과 협력하고 어떻게 좀 더 좋은 멤버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이제 유저분들이 다르게 구성되는 보상 시스템들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플레이를 해보고 저희가 구성해본 결과로는 그래도 꽤 만족스러운 어떤 모습들, 그리고 이 게임에 조금 더 열의 있게 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합당한 P2E 시스템들이 구성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희는 플레이하면서 저희들도 예측되고 있고, 1차적인 저희들의 밸런스들은 한번 정리가 돼서 꽤 나쁘지 않게 구성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임을 플레이 테스트를 하시다 보니까 자잘하게라도 궁금증들이 좀 생기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질문이 또 이게 병영에서 트레이닝이 끝나면 게임에서 알 일이 오도록 추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질문을 네네. 주셨어요. 네. 혹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가능하고요. 이번에 이제 푸시가 이제 일부가 반영이 됐는데, 뭐 병영 생산이나 이런 부분까지 하기에는 또 너무 이제 자주 울리는 푸시로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으실까 봐 그건 뺐고요. 전부 다 반영하고 이제 유저분들이 옵션으로 원하는 푸시만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해끔 제공이 될 거예요. 걱정 안 어,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게임을 잘하고 싶은 이 마음은 이제 게임을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일 텐데, 또 네, 피플 게임이나 보상 있는 게임에서는 조금 더 중요한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네, 이벤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잘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하이 랭커가 되어야 하는데, 네. 플레이 비결을 좀 개발팀에서 나눠주시자면 어떤 거 네네. 있으실까요? 요번에 이벤트 상금 때문인지 엄청나게 열심히들 해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 저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내주세요, 애나님께서 여기. 직원은 열심히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주의를 하셔가지고. 드렸어요. 벨라 내부에서 너무 열심히 하지 마셔라. 열심히 하셔도 될 것 열심히 같아요. 하셔도 근데 득수 못 주실 것 거예요. 같은데. 유저분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진짜 잘하시고. 혹시 본인을 과대평가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열심히 하셔도 되고요. 하실 줄 저희 개발팀에서도 이제 열심히 하지 말라고 얘기했었는데 유저분들 하시는 거 보고 그냥 마음껏 해라. 하면은 쫓아가요. 얘기를 드렸고 네. 일단은 이번에 성장 속도를 저희가 정식 버전보다는 조금 빠르게 가져간 건 사실이어서 일단은 좀 잠을 안 자면서 플레이 타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유리할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당연한 얘기고 뭐 몇 가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은 각종 행동력들이 누적되지 않게 계속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꽉 차 있다는 건 놀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계속 소모하고 이제 쉬는 시간에는 필드에 채집을 보내고 요게 기본 패턴이고요. 요걸 놓치지 말고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퍼스트 킬 보상이 되게 매력적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본인이 잡을 수 있는 곳에 한계치까지 뚫어서 먹고 그거를 반복해서 파밍하는 거 이게 기본이고 요거를 하면서 이제 그 데일리 보상을 다 완료하면은 소환서 100개를 매일마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받아서 용병을 뽑는 것과 그리고 4시간, 2시간 간격으로 돌아가는 도전 이벤트. 요게 또 꿀이에요. 요거를 유저분들이 잠 안 자는 시간대에 도전을 해서 랭킹 보상을 획득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키포인트고 저희 개발팀에서도 경쟁을 하면은 요거 새벽에 막 알람 맞추고 일어나서 요거 도전 보상 먹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게 있죠. 네. 요 정도? 네. 랭커가 되려면 요 정도는 해야 된다. 네. 네. 시차 정도는 분석을 좀 해주는 그런 노력이 네, 네, 네. 필요하다고 네, 이해가 됩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은 검은 태양 교단은 공격을 할 때 일단은 집결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냐 이게 좀 싫으셨나 본데요. 네,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이제 검은 태양 교단을 제외하고는 다 그냥 개인 플레이가 가능해요. 그래서 요거는 명확하게 이제 협력 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컨텐츠고요. 그 대신 보상도 이제 매력적으로 할당이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번에 반영은 못 됐지만 용병 단장의 장비 재료를 이 검은 태양 교단이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혼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여러 면이 참여해서 직결로 잡을 시에는 행동력 할인을 제공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반영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길드원들끼리 모여서 협력 플레이를 하고 고레벨 유저가 저레벨 유저 쩔도 해주고 보통 쩔이라고 많이 하죠. 서로 도와주고 보상도 같이 먹고 이런 플레이를 유도하는 장치며 보통 이제 길드원들끼리 많이 모여서 한 곳에 모여서 이런 직결 플레이를 하는 동향이 많이 보일 거예요, 앞으로도. 네. 그럼 협력을 좀 잘 이용을 한다면 조금 더 많은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네,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몬스터나 샤크람 군단이나 또는 이제 검은 태양 교단에서 각각 얻을 수 있는 아이템들은 어떻게 차별화가 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개발팀에서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별로 본인이 원하는 거를 겨냥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포지셔닝을 했고요. 일반 몬스터는 자원 중에 밀이란 자원과 용병 장비 재료, 그리고 보물들을 획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샤크람 군단은 저희 용병 스킬 레벨업에 쓰이는 기억의 열매, 이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파밍을 해야 되죠. 그리고 검은 태양 교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철광이란 자원과 용병 단장 장비 이렇게 포지셔닝을 명확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거는 좀 더 이제 공격적으로 파밍을 할 수 있게끔 결국 다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시는 디테일들도 그렇고, 이제 실제 저도 그렇고 유저분들도 플레이를 해보니까 네, 플레이 테스트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의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 굉장히 재미있다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맞아요. 많아요. 그럼 이제 런칭이 굉장히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런칭은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네, 런칭은 저희가 올해 여름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여름 뭐 내지 3분기 정도?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이 동일한 장르의 게임을 많이 만들어 본 개발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컨텐츠의 포지셔닝과 목표가 지금 명확히 다 설계되어 있어서 순차적으로만 잘 나가게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더 재밌는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모바일 버전으로 되니까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누워 있는 걸 좋아하는데. 네. 네. 그렇지만 PC 버전으로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지금 일단은 모바일 버전에 일단 1차적으로 집중해서 개발하는 걸로 논의가 돼서 그래서 네, 사실상 모바일 버전이 되면은 앱 플레이어들 또 많이 쓰시잖아요, 요즘에.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기본으로 가고 앱 플레이어로 부족한 그 PC 버전을 메꾸면서 그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PC 버전에 대한 니즈가 명확히 파악되면 그때 좀 대응해 보면 어떨까. 네, 그렇게 음, 생각 중입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여름이나 뭐 3분기나 이렇게 런칭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네, 컨텐츠를 순차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네. 그중에 기대할 만한 컨텐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번에 이제 많은 유저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신 컨텐츠가 이제 아무래도 턴제 RPG. 그렇죠? 저희 초반에 인트로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행되면서 도전의 모드로 진행되는 턴제 RPG인데요.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걸 가지고 아레나라는 컨텐츠를 제공을 하게 돼요. 현재 전투를 유저들끼리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비동기 PVP 방식이긴 하지만 방어덱을 설정해 놓고 선택해서 특정 유저를 공략하고 승리하면 포인트를 획득해서 랭킹 경쟁을 하는 그런 콘텐츠가 있는데 그 아레나가 들어가면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용병 어떤 용병이 좋다, 아레나에서 어떤 용병이 좋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어떤 용병 사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거고요. 아레나하고 또 하나는 파멸의 고리 점령전. 저희 또 전쟁 게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필드 중앙에 이제 파멸의 고리가 있죠. 가보시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배경화면으로도 세 분이서 파멸의 고리를 해놨잖아요. 그 파멸의 고리를 시즌 내에 이제 3회 전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점령하는 길드에게 엄청 큰 보상이 지급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장하는 모든 행위가 결국엔 이 파멸의 고리를 점령해서 패배를 막는 것 자체가 저희 게임의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컨텐츠를 저는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런칭 전에 또 이제 플레이 테스트 일정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네,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컨텐츠와 그 외 것들, 뭐 랜드 NFT를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포함해서 5월 말 정도로 다음 2차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도 한번 알겠습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을까 싶긴 해요. 네, 네. 아까 이제 매 시즌 이제 진행되는 시즌을 말씀해 주셨는데 시즌마다 리셋이 이렇게 된다면 이제 이 뭐 용병이나 영지 성장 과정을 새 시즌에 이제 다시 계속 처음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리셋이 되지 않는 그런 뭐 요소들도 있는지. 네, 네. 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80% 이상은 초기화가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영지나 어떤 그 영지 뭐 장비 정보 이런 것들 대부분 다 되는데 이제 용병 스탯 중에 이제 승급 정보, 용병의 승급 정보와 그리고 용병 NFT인 경우에만 지속되는 NFT 마스터리라는 기능이 제공될 거예요. 그거는 매 시즌 이제 적립되면서 계속 스탯이 증가하는 능력치인데 요것들은 초기화가 안 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이 음, 컨셉으로는 어떤 파멸의 고리가 이제 이제 49일 동안 진행되면서 파멸이 되지만 그 특정 능력을 통해서 이 스탯들은
기억을 해서 계속 시즌을 넘어가는 컨셉이거든요. 이런 것들, 그리고 명예 관련된 것들, 저희 뭐 기지 스킨이라든가 어떤 타이틀, 뭐 전 시즌에서 받은 보상으로 타이틀을 획득해서 뭐 1시즌 승리자, 뭐 제준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초기화가 당연히 안 돼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확정되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좀 변경될 가능성은 있어서 요거는 좀 더 논의하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병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용병이 거래가 가능한가요? 용병 용병은 지금은 사실 거래 가능하게 제공할 계획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테스트하고 서비스하면서 이제 니즈가 생기면은 고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기본적으로 이제 NFT화 시킨 용병들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요걸 말씀 주시는 거라면 거래가 되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근데 요거는 용병의 NFT 또 다른 카테고리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여서 그냥 지금 NFT가 아닌 용병들은 거래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용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이제 이번에 테스트한 것처럼 네. 네. 수술집에서 대다수를 얻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NFT화된 용병들은 NFT 이제 거래를 통해서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신규 용병을 추가하실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신규 용병은 저희가 다음 테스트 때는 6종 정도 더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차 플레이 테스트에서 런칭으로 감사한 또 6종 정도씩 추가될 계획이고 되게 매력적인 용병들이 많이 준비가 돼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커뮤니티를 통해서 중간중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약간 이제 또 P2E 관련된 질문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었는데, P2E 이제 기능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일반 게이머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에 대한 이제 저희가 전략이나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모바일로 내는 것 자체가 되게 접근성을 되게 많이 이제 낮춰놓잖아요. 이제 그리고 사실 저희가 지금 갈라랑 얘기하는 부분들은 모바일에서 일반 구글 스토어랑 앱 스토어를 통해서 유저들을 이제 유저들에게 되게 편하게 이제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일반 게임 유저들 분들을 많이 모셔오겠다라는 어떤 이런 전략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게임의 어떤 그 문제 그 플레이를 하는 어떤 패턴들 그리고 일종의 이제 과금을 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 거의 그대로 다 일반 게임의 전쟁 게임을 포엑스 게임이죠. 포엑스 게임의 그 시즌제를 가지고 있는 것들과 아마 이번에 하셨던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이게 뭔가 P2E의 특이함이냐 뭐 이런 것들보다는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일반 게임 하듯이 하셨을 거고 그것들의 최종적인 결과들을 이제 시즌이 종료 직전에 이제 플레이를 충분히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키웠던 영웅들을 NFT화 시킬까? 내가 열심히 했던 이 랜드 중에 하나를 내가 NFT로 한번 구매해 볼까? 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아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행인 거는 저희 조직도 그렇고 갈라도 그렇고 굉장히 유연하게 지금 이제 이런 어떤 환경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어서 아마 저희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갈라의 목표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웹2에서 전쟁 게임을 하셨던 유저들이 전혀 이질감 없이 게임에 들어와서 충분히 재밌게 느끼시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갈라 계정까지 연동이 되면은 더욱더 더 게임에 대한 단순하게 게임만 즐기는 거 이상의 어떤 혜택들이 있구나라는 거 형태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제 게임의 시스템들을 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그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뭐 기존 방식으로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뭐, 다른 많은 방식처럼 NFT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뭔가 P2E가 자동으로 된다, 이런 것보다는 맞아요. 뭔가 게임을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NFT를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 이 아까 최골키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존에 사실은 이제 P2E 게임들이 어떤 NFT를 구매하고 있으면 사실은 이제 뭐 분수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여하튼간 어닝이 좀 자동적으로 어닝이 되는 형태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지난 시기에는 충분히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이제 또 다르게 이제 한 번 더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유저들의 그 가치들을 하락시키는 어떤 형태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자기가 열심히 성장을 하고 일종의 이제 여기에는 조금의 이제 과금들도 필요로 하고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자기만의 전략 아까 이제 제주님이 얘기하셨던 이 게임에 대해서 알아가는 전략들 그리고 덱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장비를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나만의 성장 전략이 하나 크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다른 유저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이런 턴제 RPG를 가지고 있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 이터널 패러독스만의 독특함이라고 하는 것은 필드에서 MMORPG와 같은 이제 MMO와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내 랜드 위에서 어떤 유저들을 초대를 하느냐, 혹은 내가 점령전에서 어떤 유저들과 함께 하느냐, 내 길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49일간의 우승을 위해서 달려가느냐, 이런 어떤 전략들에 따라서 이제 아마 그 P2E의 어떤 혜택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아서 하는 어떤 형태들이 될 거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생태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충분히 웹2에서 들어갔던 과금 요소와 게임의 재미와 그 다음에 P2E까지 되는 이 삼각구도가 잘 유지가 되는 형태들을 저희들은 지금 계속 디자인을 하고 있고 계속 그쪽에 중심으로 밸런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이런 질문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제가 이제 하나를 또 한쪽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아까 용병을 소환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고, 뭐 NFT 용병이 따로 거래가 될 수 있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이게 이 질문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점이랑 그 소환해서 얻은 영웅의 차이점과 NFT 영웅의 차이점과 그 스탯이 영웅이 NFT화가 된다면 스탯 유지가 가능한 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NFT로 변신을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목표로 하는 이제 형태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웹2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소환을 해서 영웅을 가지고 있다가 이 영웅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 내가 다음 시즌에서는 이 영웅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제주님이 얘기했던 아레나 같은데 우승을 노려봐야지라고 하시면은 이제 그때 이제 NFT화를 하는 것들을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NFT 등급에 따라서 기본 스탯이 조금씩 올라가요. 이거는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니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웹2에서 해왔을 때 사실은 그레이드에 따라서 이제 차별화된 스탯들을 기본적으로 주는 것들은 굉장히 이제 익숙해왔던 형태들이라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NFT는 단순하게 그 어떤 소장이나 내가 보면서 흐뭇해하는 형태들은 게임에서는 좀 안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내가 시즌에서 키워왔던 것들이 누적돼서 변경된 형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름을 마스터리라고 붙였고 유저분들이 플레이를 할 때 이 마스터리를 어떤 걸 골라서 키우겠다라고 선택을 한번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스탯들이 조금씩 누적이 돼요. 시즌에 따라서.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아빠가 50시즌 동안 열심히 키웠던 나의 엠마를 내 아들에게 물려줬을 때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 그 캐릭터들은 오직 우리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독특한 스탯들로 구성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채굴을 가장 잘하는 자원지에서 채굴을 가장 잘하는 효율이 좋은 엠마. 이런 엠마는 사실은 없거든요. 80시간까지 누적되어 있는 스탯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유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NFT를 뭐 거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키웠는지 이 역사들은 이 캐릭터의 역사는 어떻게 됐는지 마치 자기의 NBA 카드를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듯이 그런 그림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제 게임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기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밸런스적으로 체크를 해서 가능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지금 이제 계속 디자인을 해서 완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스탯 관련해서 질문 주신 게 있는데 스탯이 있는 NFT는 사실 업데이트할 때 밸런스 조정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제 생각에는 스탯을 조절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맞아요. 보여요. 제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근데 이 유저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마냥 좋으실 수는 그렇죠. 없다고 이해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EPX의 관점이라던가 의견은 어떠실까요? 저희는 사실 이제 서비스를 사실 이러한 게임들을 좀 많이 해왔기 때문에 유저분들에게 하향 패치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굉장히 좀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서비스 입장에서 사실 가장 안 하고 싶은 게 이제 하향 패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체 생태계, 플레이어의 생태계를 깬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되게 면밀한 테스트와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지금까지 이제 전쟁 게임과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해왔고 이런 서비스를 해오면서 가지고 왔었던 이제 밸런스들의 폭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밸런스들은 아마 거의 없을 테고 저희들 또 게이머들로서도 굉장히 플레이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사항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서 스탯에 하향하는 것들은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저희들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라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저희도 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충분히 말씀드리고 이러한 스탯들이 이 전체 생태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드리는지 다 말씀드려서 그러한 큰 관점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그거에 따른 충분한 보상들도 운영단에서는 충분히 준비해서 하는 형태로 저희는 지금까지 서비스를 해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던 철학대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제 예전에 랜드를 판매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랜드의 기능과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랜드는 저희가 이제 하나 살짝 이게 여기서만의 릭이라고 할까요? 잠깐 살짝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살짝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렇게 지금 인터페이스 구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살짝 요만큼만 보여드릴게요 일단. 구성을 드리면은 이 안에 기능들은 기본적으로는 다른 유저분들이 내 랜드에서 활동한 일종의 활동량을 이제 자원을 획득하실 수 있어서 더 빨리 성장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일정의 기여도로 아마 쌓일 거예요. 그래서 NFT 자체가 어떤 P2E에 어떻게 이제 바로 다이렉트는 아니겠지만 분명히 이제 간접적으로는 분명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탐사지 근처에 있는 탐사지 속성 버프를 이 랜드가 얻어요. 그래서 그 탐사지 근처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번 게임을 해보셨지만 알겠지만 뭐 차원의 탐사지 무슨 탐사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저기 화염의 탐사지 이렇게 있잖아요. 화염 근처에 있으면은 화염 영웅들이 조금 더 유리한 버프들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랜드 주인은 이제 연속 사냥 뭐 숫자를 증가시켜 준다거나 혹은 우리 랜드는 보호막이 오늘은 다 쳐져 있다거나 이번에 아마 플레이 해보셨으니까 이러한 어떤 특징적인 랜드 위에서 버프들이 굉장히 게임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들을 아마 이번에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기능들까지 해가지고 이제 하는 형태들로 해서 랜드에 대한 준비들도 지금 이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하고 이제 구현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제 아까 잠깐 이제 보여드렸던 것들에서 여기에 이렇게 랜드 위에 자기 깃발들을 이렇게 저희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깃발들을 자기 랜드 위에 꽂게 되고요. 그 랜드 위에서 이제 깃발 커스터마이징이나 해서 자기 랜드에 대한 것들을 뽐낼 수 있는 것까지 저희들이 이제 향후에는 준비해서 랜드 사신 분들에게 후회 없는 랜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깃발 꽂으면서 하면 유저 한 명의 랜드 여러 개 관리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자기 인벤토리에서 일단은 있기 때문에 네네. 인벤토리 기본이고 그 인벤토리를 터치를 하면 이제 그 랜드 영역으로 가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토큰 어닝을 하게 되면 게임 안에서 소비를 이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소비처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이제 소비처들은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인게임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글이랑 이제 애플 스토어에서 서비스를 할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정책상
코인을 바로 다이렉트로 쓰거나 하는 것들은 안 돼요. 이게 이제 저기 리젝이 되는 사유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는 아마 보통 저희가 피아시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인게임 캐시 각각 국가의 통화 매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아마 사용이 될 거고, 아마 가장 큰 코인의 사용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웅들이 시즌 중간에 NFT화 시키거나 이럴 때 아마 이제 그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것들인데, 영웅 숫자도 굉장히 많고 영웅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대로 채굴에 강한 엠마, 아레나에 강한 엠마,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엠마들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소모량이 사실은 저희는 봤을 때는 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끝이 없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랜드도 NFT가 4,000개 정도 또 있으니까 이것들도 각각의 게임에서의 위치, 영역, 뭐 그다음에 이 랜드의 어떤 뭐 성격, 버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소모량들을 이미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게임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소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여기에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확장할 수 있는 NFT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용병들이 길드에서 집결할 때 집결의 숫자를 늘려주는 집결의 우세의 NFT, 이런 기능들은 NFT로 저희가 기능적으로는 뭐 그냥 말씀드리면 한 100여 개도 당장에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저희들이 버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기능화가 되게 되면 더 고도화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되게 게임을 복잡하게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복잡해지면 기존 웹2 유저들이 되게 혼동스러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2 유저들의 적응과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는 용병과 랜드 일단 두 축으로도 충분히 많은 코인들을 소모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게임을 플레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너무 완성도가 높고 재미있는데, 이런 P2E 관련 정보를 라이트 페이퍼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혹시 라이트 페이퍼는 언제 공개가 될까요? 라이트 페이퍼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이게 사실 이제 정책적인 것들이 사실은 이게 한국말로 사자성어 쓰긴 그렇지만 조변석계처럼 바뀐다고 하죠. 이게 저희 번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매일매일 사실 정책적인 것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 페이퍼를 되게 확정하기가 조금은 좀 더 쉽지는 않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도 게임을 계속 만들고 이 게임에 가장 적절한 것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사실 갈라에서 지금 이제 저희는 조금 더 이제 게임 쪽에 좀 더 이렇게 이제 e스포츠 전문가라고 하면은 요 이코노미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갈라 이코노믹스 팀에서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요거 라이트 페이퍼는 사실은 저희보다 애나님한테 한번 여쭤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애나님. 저희가 원래는 사실 좀 공개를 빨리 할 수 있으면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이제 사실 저희 아무래도 웹3 시장이나 웹3 게임 쪽이 변화가 많고 뭐 계속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과정.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확정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그래서 조금 더 진화된 버전으로 정말 저희가 좀 자신이 있을 때 공개하는 방향으로 조금 방향을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언제 공개하겠다 말씀은 지금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시간을 계속 만들어서 저희가 뭐 변화되는 게 있거나 뭐 웹3나 이런 P2E 쪽에서 변화되는 게 있거나 그러면은 네, 다시 공유를 해드리면서 얘기를 해 나가는 것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뒤에서는 계속 저희가 논의하고 있어요. 개발팀이랑 저희 뭐 이코노미스트 분들이랑 저희 뭐 프로덕트 매니저 분들이랑 다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네, 조금 공유 드릴 게 있으면 다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빨리 보고 싶어서 재촉하는 게 아니라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런칭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전에 뭐 다음 NFT 판매를 혹시 계획하시고 계시는 게 있으실까요? 어떤 종류가 될지 아마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은 저희가 NFT를 다이렉트로 팔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시즌이 돼서 이제 영웅들을 유저분들이 이제 플레이 해보시고 이제 변환시키는 과정으로 할지가 일단은 아마 이런 변환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아마 크게 있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갈라 쪽과 좀 더 정책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는데, 만약에 이제 다이렉트로 영웅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는 아마 이제 특정 영웅들이 아마 가장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 방식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갈라 이코노믹스 팀이랑 그다음에 에나님이랑 그리고 최골키님이랑 같이 이제 논의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NFT 외에 다른 뭐 아이템 판매 계획도 있을까요? 대부분은 저희가 아마 이제 웹2에서 하셨던 게임이랑 동일하게 거의 있을 거예요. 자원상점부터 시작해서 소환석들도 아마 판매를 할 거고, 행동력도 판매할 거고, 뭐 이것들을 하루에 1회만 할 수 있는 행동력들도 있을 거고, 이렇게 이제 거의 대부분의 상점 시스템들을 저희가 웹2에서 해왔던 것들을 그대로 다 이식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식을 해서 아마 되게 풍부하게 아마 사용하실 것 같은데, 시즌제인 어떤 특성을 발휘해서 저희가 이제 아마 가치들이나 이런 것들을 재조정하게 될 거고요. 대부분의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그냥 거의 겉으로 보나 속으로 보나 거의 웹2 느낌이 거의 아마 거의 그대로 느껴지실 정도의 어떤 상점 구성들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터널 패러독스를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시는 걸 제가 이제 멀리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고생도 많이 하신 걸 봤고, 또 이제 플레이해보면 정말 너무 완성도 높고 재미있고, 유저분들도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재밌는 게임 만드시느라 고생하셨던 거 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재밌는 게임에서 꼭 유저분들에게 소개해 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지, 이제 개발팀으로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또 플레이 테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 들으시면 또 바로 해보실 수도 있어서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이게 이미 즐기시는 분들은 대다수의 컨텐츠를 뭐 다 경험해 보실 거라 생각이 되고, 저희는 이제 지금 이제 제공해드린 그 컨텐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후의 컨텐츠들에 대해서 되게 좀 중요도를 높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빌드는 이터널 패러독스의 기본 상을 파악할 수 있는 빌드, 그러니까 기본 체력, 기본 체력이 이렇게 생긴 게임이고, 여기서 어떻게 살이 붙어나갈 수 있겠구나라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버전. 저희가 지난 몰타 버전 때는 제일 아쉬웠던 게 저희가 요새하고 필드를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아쉬웠던 피드백 중에 하나가 이제 턴제 RPG 게임인지 알았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EPX는 어쨌든 요새와 필드가 중심인 게임이다. 물론 이제 용병을 키워서 이제 그 아레나도 하고 필드 전쟁도 하지만 어떤 요새에서의 나만의 영지를 갖고 간다는 느낌? 그리고 저희 영지 꽤 이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예쁜 건물들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리고 필드가 되게 전략적으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필드에서 이제 파멸의 점령전을 하면은, 예를 들면 뭐 에나님 길드하고 저희 길드하고 동맹을 맺어서 같이 협심을 해서 파멸의 고리 점령전을 점령하면서 저기 최국희님 길드는 따시키고 막 공격하고, 약간 이런 정치적인 관계, 어떤 정치적인 요소, 그리고 저희 한국 길드 분들 중에 킹 길드 계시잖아요. 지금도 뭐 거의 뭐 상위 랭커로 계속 유지하고 계신데, 그 길드 분들이 뭐 1서버를 점령을 해서 중심으로 이제 파멸의 고리를 빡 먹어서 이제 1서버는 킹 길드 때문에 못 해 먹겠어. 우리는 2서버로 가자. 이런 어떤 커뮤니티 동향,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저분들 한 명 한 명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런 전략적인 요소를 가져가는 점이 저는 저희 게임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이번 테스트에서는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필드의 어떤 전략적인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임이라는 점을 되게 좀 높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테스트 빌드에서는 저희가 파멸의 고리 점령전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저 이번에 이벤트 하듯이 파멸의 고리 점령전을 최종적으로 테스트 기간 종료될 때 점령한 길드에게 큰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거를 중심적으로 생각해 주시고 다음 테스트에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네네. 재밌겠죠. 차명 계정을 만들어서. 네. 그때는 아마 저희도 길드 하나 파서
저희 연합 한번 만드시죠. 최우키님 저기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지금 잘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플레이어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밤을 새고 이렇게 저기 새벽에 계속 방송이 일어나서 네, 알람을 맞춰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단톡방 딱 파놓으시고요. 딱 지령을 내리세요. 거의 뭐 이게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고위님 혼자서 이렇게 저희 그때 게임 하셨을 때랑 다릅니다. 지금. 에나님 우리 1시간마다 일어나서 하는 걸로 해요. 같이. 길드 하나 만들어요, 저희도. 만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 막 빌드 만들고 전쟁하고 막 각 서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이제 커뮤니티에서 그런 이슈화와 게임 내 동향이나 이런 것들과 저는 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희 이터널 패러독스가 가져가는 장르와 어떤 캠필이 저희 그 갈라게임즈 생태계에서 되게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지켜봐 주십시오. 네. 제주님은 진짜 이제 에터널 패러독스에 대한 애정이 깊으신데 네네.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플레이 테스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용병 중에 가장 마음이 가는 용병이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네네. 네, 딱 진짜 좀 이번에 플레이하면서 저도 심도 있게 또 한번 해봤어요. 이번 빌드 공개되기 전 빌드로 동일한 버전으로 주말에 뭐 거의 밤새면서 한번 해봤는데 의외의 남캐입니다. 네. 윌리엄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고요.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우락부락한 남캐 힐러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상 힐러 포지션이 아직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디펜스 역할과 이제 힐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성능도 좋고 그 든든하게 이제 한 명의 체력이 빠진 캐릭터를 보호해주는 그런 성능이 되게 좋고 그리고 궁극기 스킬 레벨업을 많이 하시다 보면 2턴 간격으로 변해요. 스킬 쿨타임이 줄어서 2턴마다 한 번씩 그 보호 스킬을 발동시켜서 방어력 장비를 맞춰서 이렇게 든든하게 키워나가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윌리엄이고 문성님도 하나 저는 아무리 저는 그 성능이 좋아도 저는 비주얼 중심자이기 때문에 윌리엄을 저는 고를 수는 없고요. 저는 로렌이 가장 로렌이 찍을 때 그 펜싱으로 찍어내릴 때 그 쾌감이 볼 때마다 저는 너무 시원해요. 일단 시원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반격기로 하나씩 제압할 때마다 이 느낌이 진짜 이렇게 저의 최애캐입니다. 최애캐. 그래서 로렌은 항상 몸이 비록 약하지만 어떻게든 간에 제가 꼭 덱에서 로렌도 그리고 로렌이 또 원성님이 또 이렇게 세계관 작업하시면서 되게 정성을 들여서 컨셉을 잡은 캐릭터기도 해요. 비앙카 로렌이 이렇게 약간 제가 나름대로 지금 세계관의 구성의 핵심이라. 야, 지금 시대에서도 펜싱이 약간 돈 있는 사람이 하는 운동 느낌도 있고 고급 자제분 느낌이 있잖아요. 딱 그런 컨셉으로 잡혀 있죠, 로렌이. 네, 저는 로렌이. 근데 비앙카도 되게 강하던데 두 분 다 비앙카는 빼셨네요. 그러니까 비앙카도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일단 비주얼 중심. 전 남자도 좋아해서 저는 사실 좀 성능 위주고요. 저는 딱 성능. 연성님은 이제 비주얼까지 같이 보시는 스타일이시기도 해요. 공대와 문과의 차이라고 좀 공대와 문과의 차이로 좋아하는 두 캐릭터가 개발팀 내에서 꼽는 성능 좋은 캐릭터 리스트에 항상 들어가요. 메인 대부분 포함돼서 저희 밸런스 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추천하는 캐릭터들이에요. 근데 비앙카도 되게 괜찮아요. 비앙카도 스킬 훔쳐오는 게 버프 훔쳐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앙카도 정말 재밌긴 합니다. 진짜 저희가 막 다 캐릭터들이 다 특징이 다 있어서 하지만 전 비주얼 중심자라서. 전 요즘에 에이든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광역가 있어가지고. 에이든 기본이에요, 기본. 전체 가지고 있어서 기본으로 거의 들어가요. 지금 에나님이 저희의 지금 플레이했을 때 한 2단계쯤 밟고 계신 거예요. 저희도 2단계쯤에서는 에이든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광역기가 엄청 아, 좋 광역기 정말 좋았죠. 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좀 다른 측면에서의 이제 반격과 어울리는 뭐 이런 저기 디버프 전이 뭐 이런 것들 막 이런 게 보이다 보면 또 한 번 바뀌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더 그리고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즌제잖아요. 시즌제이기 때문에 시즌별로 이제 혜택을 받는 용병들이 또 제공될 거고 시즌별로 뭐 이렇게 그쵸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적용될 텐데 그런 것도 좀 하나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아요. 이번 시즌에서는 로렌이 강하다, 뭐 로렌의 반격, 뭐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와 연계해서 나갈 수도 있고 그런 점들도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점점 이제 단계를 밟아가다 보면 이제 비주얼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성별도 눈에 들어오게 되고 그런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에다님. 아,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예요. 네. 근데 네, 정말 재미있는 테스트 플레이인데 중인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커뮤니티에서 항상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또 유저분들이 이번에 이제 질문에 참여를 못 하셨어도 이제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을 이제 물어보시거나 또 이제 제안을 주시면은 저희가 커뮤니티 팀과 같이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터널 패러독스 팀에서도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디스코드 많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모니터링도 많이 하시고. 여기 두 분은 디스코드 채널에 저희 EPX 채널에 항상 계세요. 참조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이번에 AMA 참여를 못 하셨어도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어제 날짜로 좀 다른 외국어 채널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일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이런 채널들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유저분들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기대가 되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오늘 AMA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네. 네. 자, 오늘 시간 함께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갈라의 최고 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